안녕하세요. 영어 독서가 취미인 아로하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영어 단어를 외우지 않게 된 이야기를 2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다고 절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고 막 부추기지 않아요. 이 영상 또는 제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올바른 방법보다는 나에게 맞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반면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시려고 할 때 이 부분을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영어 독서를 하시면서 단어를 보완하고 싶으실 때 개인적으로 이걸 하신다면 정말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먼저 외쳐볼게요. 질문 29. 그래도 나 단어에 대해 영 찜찜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게 사실 몇 개 되지 않아요. 딱히 권할 만한 것도 없고 취미라는 것이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 재미가 진짜 없어지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영어 독서를 통해 이 단어만큼은 정말 어떻게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권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어를 외울 바에야 차라리 어근을 한번 집중력 있게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근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잖아요? 그러면 단어를 유추하는 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달게요. 그건 여러분이 영영사전을 활용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입니다. 뭐라고? 영영사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걱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영어 독서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어근을 외울 게 아니라 사전과 먼저 친해져야 합니다. 영어사전을 이용하는 것에 먼저 익숙해지고 그 다음 영어 독서를 하시면서 킨들이나 킨들용 앱을 통해 영영사전과 워드와이즈 기능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근을 공부하는 것은 사실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하는 단계예요. 영어 독서를 시작한다고 어근을 공부하는 개념이 아니라 영어 독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일종의 옵션입니다. 이렇게 서두가 좀 길었네요. 제가 왜 이렇게 앞부분을 강조하냐면 흔히 원서 읽기에 관한 책이나 영어 공부법 등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영어 독서를 하려면 어근을 공부해라. 또는 어근을 익히면 영어 독서할 때 훨씬 수월해진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것도 되게 뻔한 이야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를 못하겠으니까 그런 거지 누가 그런 걸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작 어근을 공부하고 외운다 한들 우리가 이걸 활용할 줄 모르면 그저 또 하나의 단어 암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어근을 공부하는 목적이 단어 암기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영영사전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유추 실력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상태에서 미련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어근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제가 책에서는 프로액티브란 단어로 관련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관련 예시가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지만 그만큼 그때 깨달음이 정말 강렬했습니다.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호주에서 영어 독서를 꾸준히 해오면서 어느덧 제법 습관으로 자리가 잡혔을 때였어요. 영영사전을 통해 단어를 유추하는 것에 어느 정도 재미를 붙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즐겨 듣던 영어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우연히 거기서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나왔던 단어가 프로액티브란 단어였습니다. 거기서 막 프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액티브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영영사전을 보지 않았는데도 단지 듣기만 했는데도 의미가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프로는 미래에 일어날 말에 붙이는 단어이고 액티브는 그 자체로 적극적인 활동하는 이라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이 둘을 대충 붙여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대비해서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이라는 말이 그냥 막 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영영사전만 봐도 사실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는 있어요. 영영사전에서는 Controlling a situation by making things happen 이라고 나오거든요. 대충 해석하자면 발생할 상황을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사전을 한번 볼게요. 영화사전에서는 상황을 앞서서 주도하는 또는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렇게 어근을 조금만 공부해보면 굳이 영영사전으로 가지 않아도 모르는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스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수거나 전치사가 들어간 복합명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유추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킨들의 영영사전은 수거 제공이 안 되다 보니
이때는 영어사전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접미사, 접두사 뭐 이런 거 대충 알고 있고 어근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으시다면 사전을 안 봐도 대충 찍어 맞추는 게 가능해집니다. 방금 또 예시가 하나 생각나는데 리마인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위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반복이라는 이미지가 뭐 대충 연상이 됩니다. 마인드는 뭐 그냥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리마인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무언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영영사전에서 리마인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To help somebody remember something. 즉, 누군가가 어떤 것을 떠올리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슷하죠? 이 단어의 의미는 상기시키다 또는 생각을 떠올리게 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돌아와서 그런데 왜 어근을 익히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영영사전과 친해져야 할까요? 이거는 어근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단어를 유추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제 경험을 비추어보자면 어근으로 단어를 유추하는 것보다 영영사전으로 단어를 유추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영어에서의 어근은 한국어에서 쓰이는 한자와 비슷합니다. 독서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독서에서 독은 읽을 독, 서는 글서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즉 여러분은 읽을 독과 글서를 바탕으로 독서의 이미지가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영영사전이 한국어에서는 그냥 사전이겠죠? 사전은 말 그대로 저 한자어를 그냥 풀어 쓴 거예요. 책을 읽음 또는 책을 읽는 행위라고 그냥 풀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게 더 쉽게 다가오겠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근과 영영사전을 조합하면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소위 말해 타율이 엄청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영영사전을 잘 해석하지 못할 때 단어의 어근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의미를 어느 정도는 한정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어근을 잘 몰라도 영영사전만으로 유추가 되면 그걸로 끝이고요. 즉 영어사전의 빈도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킨들로 독서를 하신다면 영어사전을 보지 않고 킨들에 있는 영영사전만으로 독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면 사실 독서에 있어서만큼은 거의 뭐 네이티브라 봐도 솔직히 무방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영어 독서에서 어근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영사전이 단어 유추의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어근은 거기에 양념을 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해 영영사전이 음식을 요리하는 행위라면 어근은 거기에 맛을 내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신다면 여러분은 의미가 보다 명확한 상태에서 책을 읽으실 수 있어요. 그만큼 답답함도 해소되고 영어사전의 빈도도 줄어드니 독서 속도 역시 엄청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어근 활용법이에요. 어근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미 단어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 놓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근을 활용해서 영어 독서를 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그때 사건 이후 저도 어근을 활용해서 영어 독서를 해볼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어근책을 따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영사전만으로 독서를 해오다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공부 좀 해보려고 어근책을 샀어요. 그래서 어근책을 보면서 영어 독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잘 안 됐네요. 뭐 이미 해오던 습관이 굳어진 건지 아니면 공부가 그냥 싫었던지 저에게는 이게 금방 실증이 났습니다. 그냥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보다가 그냥 책을 덮었습니다. 지금은 영어 독서를 위해 뭐 따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영어책만 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의 스타일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이게 편하고 굳이 크게 바꾸고 싶지도 않고 그냥 만족하면서 영어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근의 중요성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그냥 저는 어근을 왜 공부하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처럼 그래도 단어가 찝찝하다면 어근을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굳이 찝찝함을 못 느낀다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미잖아요. 이걸로 뭐 선생님이 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로 뭐 누구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독서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목적은 영어 독서이지 어근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